인류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50년. 과연 가까운 미래 암 정복이 가능할 것인가? 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 지금 알아본다. 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병, 바로 암입니다. 약 170만여 전에 살았던 고인류의 화석에서 악성 종양의 흔적이 발견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를 위협해온 암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화학 치료 등 기본적인 항암 치료도 20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대중화됐죠. 하지만 사실 인류가 가장 먼저 시도한 항암 치료법은 면역 치료입니다. 기원전 1550년께 작성된 고대 이집트의 의학 문서 에베르스 파피루스에는 종양이 발견되면 해당 부위를 절개하고 더러운 수건으로 문질러 감염을 유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부러 감염을 유발해 면역 반응을 촉진하고 면역세포가 종양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자신을 치유하는 자연의 힘이 갖춰져 있고 의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병은 낫게 되어 있다. 자, 이 역시 면역의 힘을 강조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용한 치료를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면역 치료법이 항암 치료의 최신 요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면역 항암제는 곧 면역 관문 억제제를 말한다. 그 약의 핵심에는 인체 면역 세포인 T세포가 있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세포인 T세포를 강화시켜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한다. T세포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발견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경찰이 도둑으로 의심되는 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듯 이상 세포를 만나면 그 정보를 읽고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암세포라고 판단되면 즉시 공격해서 파괴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 또 하나의 관문이 존재한다. 암세포는 PD-L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T세포의 수용체 PD-1과 결합하면 T세포는 암세포를 보고도 공격하지 않게 된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이 같은 암세포의 속임수를 차단한다. 암세포의 PD-L1이 T세포의 PD-1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먼저 찾아가 결합한다. 그렇게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면역 관문 억제제의 역할이다. 그동안에는 일반 항암 치료든 세포 독성 항암 치료든 아니면 표적 치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암세포를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는 저희가 이제 암세포만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암 주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표적 치료나 아니면 세포 독성 항암제와는 달리 어떤 우리 항암제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이제 항암제 치료가 된 거죠. 면역 항암제가.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낯선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은 200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2015년 91세의 나이에 악성 흑색종에 의한 전이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암 투병 중이라고 밝혔다. 그의 치료에 쓰인 약이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다. Well, thank you all for coming this morning. And this is a medicine that they use for melanoma that enhances the activity of the anti-immune system. 워낙 고령이라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4개월 뒤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 완치 사실을 알렸다.
when I went this week, they didn't find any cancer at all. So I have good news. So a lot of people prayed for me, and I appreciate it. 물론 그동안 암 치료에 효과를 보인 항암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면역 항암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대체로 4기인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 면역 항암제 치료 후 1년 생존율이 42%에 달했다. 무엇보다 암 완치로 볼 수 있는 5년 생존율이 무려 16%로 나타났다. 2015년 한국의 해당 수치가 6%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다. 20% 역시나 20% 정도의 환자가 5년 이상 산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 데이터가 한 10년 이제 생존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예전에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던 10년 동안 살아남지 못했던 4기 폐암 환자들이 20%의 환자가 10년 이상 산다는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또 다른 강점은 치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이다. 투여를 중단해도 인체의 면역 체계가 이를 기억하고 암세포를 계속 공격한다. 우리 백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백신을 맞으면 한번 면역을 가지게 되면 오랫동안 가지요. 면역관문 억제제도 암에 대해서 면역을 한번 활성화시켜 놓으면 오랫동안 작동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작동된 활성화된 면역 세포가 이제 새로 생기는 암을 계속 죽이거나 있는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거죠. 보통 2년 정도 쓰시면 상당수의 환자들은 그 이후에 재발하지 않아요. 각 항암제의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표적 항암제는 초기에 높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내성 문제로 지속성이 떨어진다. 반면 면역 항암제는 효과가 유지돼 반응이 좋은 환자는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은 좀 더 많은 환자들이 면역 항암제로 인해서 전이성암, 4기암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완치를 꿈꿀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적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가 올해의 연구로 선정하기도 한 면역 항암제는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암세포를 만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단백질 PD-L1과 면역세포인 T세포의 PD-1이 결합을 하면 공격하지 않게 되죠. 자, 이를테면은 경찰이 도둑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면역 항암제 중에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약은 바로 이 PD-1과 PD-L1의 결합을 막아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2014년 9월 악성 흑색종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초로 허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흑색종, 또 비소세포 폐암, 방광암, 일부 림프종, 두경부암, 신장암, 그리고 위암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약은 그 기존상 점차 더 많은 암종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암세포 자체를 공격했던 기존의 항암치료법과는 다르게 이 면역관문 억제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정상화시켜서 스스로 암세포를 없애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잠재력은 무척이나 큽니다.